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가장 먼저 호남에서 열었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끌어내는 동시에 중도층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5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호남 지역 당원은 불과 0.8%. 그래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호남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른바 호남 동행 전략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과 청년층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 후보는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촛불로 거리를 메웠던 세대는 그들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진 출신의 후보들은 경험과 경륜을 앞세워서 이준석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그리고 정치를 알고 그리고 선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저는 당을 맡아서 일을 해야지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도 공통적인 화두였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실에 저 나경원이 야권 대통합, 야권 단일 후보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조경태가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후보들은 내각의 호남 인사를 30% 배정하거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25%를 호남 지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호남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이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교사 등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이 내일부터 변경됩니다. 광주시는 시청 임시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왔지만 내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더위에 대비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캠핑의 인기를 타고 공용 주차장과 공터마다 장기 주차된 캠핑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가 금지돼 있는 화물차와는 달리 이 캠핑카는 단속도 쉽지 않아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공용 주차장이 캠핑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뜻 세어봐도 50대가 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대가 넘는 캠핑 차량들이 늘어서면서 공영주차장은 마치 캠핑카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캠핑카가 차지하다 보니 일반 승용차들은 비좁은 공간에 어렵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용주차장을 무색해합니다. 외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주차하기가 좀 번거로운데 개인이 캠핑카 주차장을 쓰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죠. 광양시 마동의 한 근린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는 지자체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캠핑카들이 주차장 한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캠핑카가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차 밑엔 풀이 길게 자라 있습니다. 풀 자란 거 보니까 오래돼서 다쳐놓은 것이 바로바로 있는 건 괜찮은데 장시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여기 보는 사람들 불편한 것도 있지.
공터와 공영주차장마다 밀려드는 캠핑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피가 큰 캠핑카는 아파트에 주차하기 어렵다 보니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이나 공터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한 2년 전인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씩 늘어난 것 같은데. 주차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파트에서도 주차하지 말한 것도 있고. 그나마 올해 초 법이 개정돼 캠핑 차량은 등록 당시 지정된 개인 차고지에만 주차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되지 않아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들도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견인을 할 수는 없고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 그 주차 수거 실태 조사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시설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의 개별 공시지가가 12.36% 상승해 전국 평균 9.9%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3.61%, 남구가 13.6% 올라 다른 자치구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동구는 10.43%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광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충장로 2가 우체국 맞은편의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1,590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의 임야로 제곱미터당 841원이었습니다. 전남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0.43% 올랐고 나주의 상승률이 15.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사정 합의기구인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 설립안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상생 일자리재단 설립안이 행안부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창립 이사회 출범 등 행정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이 추진돼 왔습니다. 한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닷새 동안 가동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난방공사는 지난 26일 가동 이후 대기 배출 물질을 측정한 결과 먼지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법적 허용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나주 SRF 발전소를 재가동하면서 대기 배출 물질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